반갑습니다. 구만수입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회원들 채팅방에서 이제 계시는 분이 이제 토지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본인도 조금 이상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원을 보고 이리저리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기획부동산,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획부동산인 것 같아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오늘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는 것보다 뭐 간단하게 어떤 게 기획부동산일 것이다. 또 기획부동산의 판매 형태, 매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판매입니다. 판매 형태. 그리고 어떻게 접근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혹시나 이 동영상이 나가서 본인이 혹시라도 갖고 있는 땅들이 있으면, 이상하다 싶은 땅들이 있으면 요 밑에 이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있으니까 한번 질문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러면 적어도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은 되는지 한번 그 말씀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제 타이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기술사라고 되어 있죠. 도시계획기술사는 여러분들이 이공계열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인문 쪽에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도대체 기술사가 뭐냐는지 잘 모르세요. 이제 일종의 여러분들 건축사는 잘 아시죠? 건축사는 건물을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도시계획기술사는 도시를 설계한다. 신도시 설계하고 뭐 정비사업, 각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지정하고 용도지역 변경시키고 뭐 그런 국토종합계획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 관리계획까지 이제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에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헷갈려 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맡은 바들 보시면 다 심의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고 제가 학교에 출강도 나갑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캐리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기획부동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혹시라도 자기 땅이 이런 땅이다 싶으시면 빨리 실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일어난 일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판 사람한테 다시 재판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릅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 가지 뭐 사례도 있었지만 간단하게 갈게요. 통상적으로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은 어떤 매매 형태들, 접근 형태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쉽게 요즘 손쉽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전에는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서 어디 개발 사업지가 좋은 게 있는데 땅 좋은 게 있으니까 사시라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똑똑하다기보다는 하여튼간에 좀 이렇게 상대방의 진위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야 좋으면 너가 사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라고 이렇게 되물으시던가 아니면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계속 이렇게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신다든지 뭐 심지어는 가서 일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한번 가보는 거죠. 그때는 일한다기보다는
어디인지 한번 이제 재미 삼아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재미 삼아서 한번 가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은 이렇게 전화해서 땅 좋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를 해요. 이 기획부동산도.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지인들, 형제, 자매, 뭐 아주 친한 친구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몰라서 이제 뒤바꿔서 얘기하면 세뇌를 당한 거죠. 세뇌를 당해서 진짜 그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잖아요. 보통 뭐 통상적으로 5년, 10년씩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별로 그렇게 돼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장기간을 두고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까운 지인들도 소개를 시켜주면서도 보통 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을 한 기간이 오래되질 못해요. 뭐 몇 개월, 몇 깊게 봐야 뭐 1년, 2년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게 잘 하고 있는지 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지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면서 이거는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수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토지 강의 때 이야기하지만 토지 투자는요 소액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소액이라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적게는 1천만 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쉽다, 뭐 가능하긴 해요. 뭐 100만 원짜리 땅도 있고 200만 원짜리 땅도 있고 뭐 저 뭡니까 그 경매 이제 강의하면서 뭐 10만 원짜리 땅도 있으니까 한번 저기 공부 삼아서 한번 해보면 사보면 좋다 그러는데요. 다 의미 없어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땅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그 소액 가지고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아파트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토지 투자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작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다라면 그런 물건들이 있지만 그런 물건들은 싼 가격은 싼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땅들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정설입니다. 이 소액 투자를 시키는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남편 몰래, 와이프 몰래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돈들이 한 2, 3천만 원 정도는 이렇게 배우자 몰래 이제 땡겨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빌린다든지 자기가 용돈을 가지고 있는 금액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어떻게 굴려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것을 노리는 거죠. 기획부동산에서는. 그거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것을 사지 못하고 지분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좀 이따 이야기를 계속 있도록 할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자가 보통 이제 뭐 개똥이 소똥이 개인이 아니고요. 무슨 회사, 무슨 회사, 무슨 개발, 무슨 뭐 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 그러니까 파는 쪽이 법인입니다. 법인들은 왜 이렇게 하냐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폐업하고 도망가 버리면요. 그 법인은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대표이사가 있지만은 대표이사는 그냥 아무 바지 사장일 뿐이지 실제로 그 통장에 돈 들어온 것은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법인이라는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근데 책임질 법인이 문 닫고 없어져 버리면 파산해 버리면
또는 돈 빼돌려서 없어져 버리면 어디 가서 나중에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들이 많습니다. 보통 무슨 회사, 무슨 개발회사 이렇게 많습니다. 농업법인도 많습니다. 농업법인도 요즘은 굉장히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쓰지도 못한다기보다는 농사는 지을 수 있죠. 농사는 지을 수 있는데 그 농사 짓는 농지를 갖다가 지분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뭐 평수 조금씩 해서 지분 투자를 하고, 요즘은 농지증 쉽게 나올 수 있는 천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험용농 이런 식으로 해서 사게 만듭니다. 근데 결국 쓸모가 없어요. 그 땅들은 결국은 이제 속은 거죠. 그것도 비싼 가격에 삽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래에는 농업법인으로 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매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나의 명의로 넘어오니까 지분매매가 됐든 뭐 단독 명의가 됐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분 매매를 하는 이유는 그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는데요. 이 분할을 하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분할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땅을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캐시, 뭐 10평씩, 5평씩 이렇게 지분으로 해서 이렇게 매매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적인 걸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은 그냥 내가 어찌됐든 그 땅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이라는 것은 개발을 하든 개발을 하지 못하든 하다못해 처분행위, 그러니까 파는 것도 제 혼자 단독적으로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사는 사람도 혼자 개인 명의일 때 또는 두세 명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명의가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분 매매를 하게 되면 보통 뭐 몇십 명도 있고요. 보통 몇 명은 기본이고 몇십 명은 이렇게 지분 매매가 돼서 같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100명 중에 1명이다, 10명 중에 1명이면 내 거는 팔 수 있습니다. 내 거 지분은 팔 수 있는데 사는 사람이 내 거만 사서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10분의 1, 10평만 사서 그 사람이 뭐 할 거냐고. 100평을 다 사야 뭐 하다못해 집을 짓던가 주택을 짓던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매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본인처럼 멍청한 사람, 그러니까 아니면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은 뭐다? 내가 기획부동산에서 속아 산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똑똑해. 그리고 임야, 산이죠. 지목이 산 몇 번지 해서 임야인데, 이 임야를 사실은 개발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임목축축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표고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울창도라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임야는 이렇게 개발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전산지라든지 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보통 이런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든지 보통 이런 곳들이 임야거든요. 설령 그런 게 아니더라 할지언정 산속에 뭐 집 지어서 뭐 어떡하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맹지, 도로가 접도되기 전에 도로가 물리지 않는 곳들,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또는 한 7분 능선쯤, 산 7분 능선쯤 있는데 밑에 개발을 막 하고 있습니다. 봐라, 저기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곧 여기도 이 땅도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든 땅을 사든 어디에 몇 번지에 몇 평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번지수를 알려주진 않아요. 왜 알려주지 않냐? 영업비밀이다라는 거죠. 아니, 아무리 영업비밀이라도 그렇지. 그래도 몇천만 원짜리 판매를 하면서 적어도 주소를 알려줘야죠. 그래야지 알아보자.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한테만 이게 파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확인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지 인근 산 중턱 밑에 저쪽에서 개발을 막 하고 있어요. 포크레인도 지나가고 덤프트럭도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저기 개발 많이 되고 있죠. 그럼 여기도 이제 곧 개발이 될 거라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옆에 이제 바람잡이들도 있고 나도 샀다 나도 샀다 나도 샀다 그 지인들이 나도 샀다 나도 샀다 나도 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장 답사를 갔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설령 정확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땅에 토지 사러 토지 투자하러 가서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이 땅이 과연 실제적으로 그 저기 판매를 하고자 하는 그 땅과 일치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뭐 2차선 도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농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농로도 실제적으로 뭐 저기 지적도에 없으면 사실은 또 찾기도 힘들고요. 뭐 이런저런 지형으로 인해서 대충을 알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대충을 알 수 있겠다 싶어도 그건 사실은 평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약간 이렇게 언덕백이라든지 산 중턱에 이렇게 가게 되면요. 수풀에 우거지고 특히나 뭐 여름 그다음에 이럴 때는 도대체 어디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설령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해도 알기가 힘든데 그 위치조차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면 이제 표고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중에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곳이 있고 개발할 수가 없는 곳이 있는데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곳을 팔아먹으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 그 낮은 위치에 조금 평지에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저 위에 높이 있는 표고가 높은 또는 굉장히 이렇게 경사도가 높은 이런 땅을 실제적으로는 파는 거죠.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토지를 크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그 매매 계약서에 현황청량, 경계청량을 다 하죠. 현황청량을 다 하죠. 한 다음에 이제 매매가 정상적으로 위치가 정확하다 말뚝 박아놓고 이게 맞다라는 게 떨어졌을 때 확인됐을 때 이제 잔금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에요. 가격. 요즘은 그래서 이런저런 그 기획부동산들도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보면 이렇게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 그 실제적으로 그 토지이용 계획서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뭐 계획관리 지역 전혀 문제가 없는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땅값이 비싸요. 그런데 그거를 간단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공시지가는 아시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어보면 나옵니다. 요즘 뭐 다 공짜로도 다 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실 때에 떼보시면 거기에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얼마인데요. 그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걸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평당 단가를 하든지 제곱미터당 단가를 하든지 했을 때에 실제 매매 가격, 판매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5배 이상 차이가 나면요.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일반 매매에서는 한 5배 정도 차이 나는 게 흔합니다만은 5배 이상 차이가 나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기획부동산 땅은 거의 5배짜리는 없어요. 보통 20배,
적어도 15배 이상 20배, 30배 정도 되는 가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차이를 한번 맞춰봐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20, 30배가 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땅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가 기획부동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비싸게 땅을 주고 살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투자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자, 그리고 작게 뭐 5평, 10평 조그맣게씩 이렇게 판매를 유도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추가 매입, 추가 매입, 추가 매입을 갖다가 유도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이게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이제 본인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술서 저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써보시라고 해서 이제 그쪽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주식회사 어디에 출근만 하면 월 130만 원의 월급여를 받고 부동산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평소에 조금 알고 지내던 부장님의 권유로 친구와 함께 빵빵부동산에 취직을 해서 매니저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획부동산입니다. 입사 이후에 신입 교육과 함께 부동산의 기초적인 상식과 부동산 용지와 용도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여 가까운 지인들이나 친인 측들에게 모두에게 영업을 하도록 교육시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좋다, 좋은 땅이다. 세뇌시키고 이제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130만 원 주면서 월급을 주고 이제 가까운 친척들한테 또는 지인들한테 땅을 팔으라고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면 그런데 직원들은 10평이라도 계약을 하면 특혜를 준다 하였고, 그러니까 직원들 니들을 팔려면 니들부터 사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겠죠. 계약을 하면 특혜를 준다 하고 출근 시작 며칠 되지 않아서 이번 달 안에 완부를 하게 되면 수당과 함께 만건을 하지 않아도 일주일만 출근해도 100% 월급과 함께 수당을 받는다고 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기는 만약에 3천만 원 땅을 3천만 원을 팔게 되면 수당을 한 500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출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려면 너부터 땅을 사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땅을 사야 다른 사람도 그걸 믿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3천만 원짜리 땅을 사게 되면 당신한테 500만 원을 주고 또 월급도 13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혹하겠죠. 이제 이들은 월급도 준다 하고 수당도 500만 원 준다 하고. 근데 단순하게 3천만 원이 이게 비싼 거다, 이 땅이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본인도 모를 뿐더러,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를 뿐더러, 여기에서 신입 교육을 시킨다는, 부동산의 기초적인 상식이라든지, 부동산의 용도, 이런 거에서 엉망진창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 땅이 좋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빵빵시의 빵빵빵 지구는 상업용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 서류를 확인시켜주며 개발 시에 6단계 중 착공만 들어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을 하도록 부추겼다. 빵빵시의 도로망도 모두 갖춰져 있으나 KT 역사가 시 운행되어 몇십만 명의 시 인구가 2배로 늘어나서 멀지 않아 광역시가 될 거라고 하였고, 빵빵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면서 인구 유입의 요건 등을 교육시키고 구획 정리 사업 시행 규칙에 의해 15만 평 미만은 3년 이내에 공사가 끝내야 하기 때문에 구획 정리 사업 교육이 국내 구획 정리 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으며 빵빵 지구의 상업지는 희소 가치가 가장 높다고 교육시켰다. 여기 보면 이제 상업용지로 이제 토지 실제로 제가 번지수를 아는데요. 일본에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웠는데, 제가 이제 토지 강의할 때는 이거 번지수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뒤져봅니다. 근데 이제 상업용지로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편집도를 봐도 상업용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온천지구라든지 또는 어떤 개발 사업을 해서 하다가 스톱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이제 바뀌어져 있어요. 상업지구로. 바뀌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바뀌어진 상업지구가 개발이 되지 않으면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 토지주의 반발 때문에 관공서에서 환원을 시켜주질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면 상업지인 줄 알고 샀던 사람들이 이게 개발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개발이 안 될 경우에 이것을 다시 뭐 자연 녹지나 또는 생산 녹지나 또는 뭐 기타 상업 용지보다 훨씬 낮은 개발 잠재력이 낮은 용도 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도저히 토지주들은 용납을 하질 않죠. 자, 그런 문제 한 개. 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구획정리 사업 시행 규칙에 의해라고 이렇게 되는데 구획정리 사업 시행 규칙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인데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2000년도에 이 법 자체가 없어졌어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이제 법이 바뀐 것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를 2015년도에 이제 쓴 건데요. 그러면 이 지역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아직도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이렇게 위성사진 보게 되면 이렇게 확대 쭉 시키면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빵 무슨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 이거요. 제가 말씀드렸죠. 15년, 그러니까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이 법은 없어진 법이에요. 그 법이 아직도 그냥 그 제목이 토지구역정지사업지구라고 쓰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준공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진행 상황이고, 즉 무슨 얘기다?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냥 스톱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를 뭐 3년 이내에 공사가 끝내야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 사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만 평구의 상업지구로서 조만간 5년 안에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빠르면 3년 안에 이루어질다고 할 것이다. 착공만 들어가면 투자 금액의 3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 부장과 사장, 회장 모두 이구동성으로 개발지의 땅에 투자하는 것만이 투자 가치가 제일 크다면서 재교육을 시켰다. 그러면서 주변인 모두가 땅에 투자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이제 방송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막 이야기를 못해서 참 답답한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못생긴 연예인이 있어요. 그냥 이쁜 연예인으로 이렇게 탈바꿈 하려면 보통 어디 갑니까? 성형외과 가죠. 성형외과 갔을 때에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얼굴 성형 수술을 하죠. 그러면 이뻐지죠. 이뻐지는데 그냥 이뻐집니까? 그냥 이뻐지는 게 아니죠.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형수술 비용이 발생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땅도 개발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형지, 그러니까 못생긴 땅을 이제 도로, 공원, 주차장 또는 이렇게 상수도, 하수도 또 학교 이런 걸 다 이렇게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쁘게 토목공사도 하고 이쁘게 만드는데 그 이쁘게 만드는 비용이 필요해요. 이쁘게 만드는 비용이 결국은 아까 전에 못생긴 연예인이 이쁜 연예인으로 바뀌는 것처럼 성형 수술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로 수술 비용, 그러니까 개발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기획부동산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개발 비용이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그 개발 비용은 누가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국가에서 해준다고 돼 있죠. 아니에요. 내 땅인데 내 땅의 개발 비용을 내가 내야죠. 왜 국가에서 해줘? 국가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 땅을 빼들어가는 경우예요. 내 땅을 수용해가는 땅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국가에서 내 땅을 개발을 시켜준다?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럼 개발 비용은 누가 낼까요? 국가에서 세금 들여서 내 땅을 이쁘게 개발을 시켜준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분도 굉장히 땅을 많이 샀어요. 이 뒤에 장이 있는데 일단은 제껴 놓겠습니다. 땅을 많이 사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증명을 썼어요. 당신 이렇게 하면은 내한테 나쁘다라고 이게 잘못한 거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그쪽에서 돌아온 내용 증명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됐어요. 보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토지구역 정리사업 기준 규모 대비 3년 정도 소요되나 넉넉 잡아 5년 정도로 제시한 바. 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등기권리증, 즉 뭐냐면 소유권 이전을 니한테 해줬다. 해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내가 나보고 뭘 책임을 지라 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판매법인이다. 판매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인중개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우리가 회사에서 판 거다. 이게 재밌는 게 나옵니다. 어찌됐든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입사부터 계약까지 일체의 행위는 본인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며 더구나 계약을 결정하기까지 남편도 함께 했고 브리핑, 서류 확인, 현장 답사 과정을 거친 결과 뿐만 아니라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나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그만한 가치를 인정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빵빵시의 개발 현황이나 상업적 가치를 인정치 않았다면 오랜 기간 2014년 6월 23일부터 2015년 3월 9일까지 약 8개월, 9개월입니까? 7, 8, 9, 10, 11, 12, 1, 2, 3, 8개월이네요. 오랜 기간 직원으로 타인에게 권유를 했던 본인의 행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회사에도 오히려 사기를 친 거다. 왜? 영업 지원비를 받아가고 다른 어떤 월급을 받아가지 않느냐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언급하건대 세금은 판매법인으로서의 책임과 법적 규정을 준수하였으면 물론 등기권리증을 전달한 바, 의무를 다한 바 이후 본인의 자산에 관한 처분에 있어 타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미끼, 현혹 등의 단어 사용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다.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 2015년 11월 19일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이라는 것은 18년 전에 없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자, 그래서 이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살살 꼬셔가지고 자기한테 사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수수료를 더 주고 이제 다시 재판매를 요청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땅 사서 속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인터넷에 조금만 치면 알 수 있는 강사들한테도 속아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야기를 못하지만 조심들 하세요. 조심들 하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어찌됐든 이야기 못하는 게 뭐냐면 꼭 기획부동산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매매, 판매, 소개, 권유를 아주 좀 부당하게 하는 경우들을 저는 주변에서 진짜 많이 봅니다. 또 그렇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요. 조금만 공부를 하신다면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정말 본인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저 사람 믿고 했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몰라서 사실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인 줄 알고 정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돈도 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당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한번 그 사람한테 속았지만 그 사람한테 이제 욕을 못하는 게 어찌됐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시 팔아줄 줄 알고 다시 팔아줄 거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지금 보시게 되면요 가장 그 사람들한테 뭐 개새끼 소새끼 너 있잖아 사기 쳤으니까
뭐 어떻게 경사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 소용없습니다. 매매 계약서 보게 되면요. 전부 다 이제 자기네들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어쩐다? 그 사람들한테 다시 팔아달라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요. 이미 근데 그 사람이 없어졌고, 뭐, 회사가 문을 닫았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그냥 깔끔하게 근처 부동산에 그냥 싸게 손해보고 파는 것이 가장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한테 제가 학교 수업할 때도 그렇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밴드 회원만 해도 4,500명 지금 되잖아요. 4,500명 되죠? 예. 그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 오고 땅 이야기 제가 한번 기획부동산 이야기 한 번만 꺼내버리면 많이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래, 대응 방안은 사실은 없고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런 땅을 사지 않는 것. 즉 뭐냐, 지분 매매라든지, 무조건 좋다 하는 것, 이유 없이 좋다 하는 것.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 가까운 친척, 지인, 친구들이 그 인간이 예전에 뭘 했는가를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한 10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1, 2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와서 땅 판다 그러면 그 인간은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회사 멀쩡하게 다니다가 어떻게 뭐 회사 퇴사하고 갔는데 6개월 후에 느닷없이 나한테 와서 땅을 판다든지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서는 절대로. 보통 한 업에 보통 적어도 10년은 종사를 해야 그 사람이 정말 뭐꼭 1만 시간의 보측이 아니더라도 그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땅을 사라고 하면 주변의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안 되면 저한테 그 문자로 보내시던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딱 보면 알죠. 사실은 딱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만약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약에 계약을 했을 경우는 어떨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아직 회사가 망하지 않았고 또는 그 친구가 연락이 되고 그 지인이 연락이 되면 빨리 이제 이 개새끼 소새끼 이런 걸 내한테 물건 줬어라고 하지 말고 살살 달래서 야 너 수고비 줄 테니까 빨리 재판매를 하게끔 팔아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빠릅니다. 아니면 막 땡깡 부리든가 배우자 데리고 가서 뭐 사무실 발로 걷어 차고 한번 하시든가 아니면 살살 달래서 하든가 뭐 그거는 어찌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재판매를 하게끔 해주시고요. 그 고소해봐야 대부분 무혐의 됩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대규모로 얼마 전에 제주도에 있었던 것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막 작정을 하고 하지 않은 이상은 요즘은 그렇게 또 기획부동산이 또 아주 도망갈 구멍을 잘 마련해 놓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계약 관계는 1대1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계약서에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장 찍어놓고 나중에 나는 몰랐다. 나는 그런 건 줄 몰랐다. 그런 땅인 줄 몰랐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소액 투자에서 뻥튀기 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욕심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욕심. 소액을 투자해서 뻥튀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진심으로 믿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는 그런 게 있을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요. 세상에는 그렇게 뭐 소액 투자가 뻥튀기 하는 경우 모르겠어요. 뭐 만분의 1
10만 분의 1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당신한테는 오지 않아요. 나한테는 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지 않으면 절대 이런 데 게임에 빠지지 않죠. 그런 게 어딨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하시는 거. 이런 데 속지 않으려면 내가 아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예 이런 시장에 참여를 하지를 마시던가. 너무 좀 단호하게 이야기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